민주당 공천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친명은 변화와 쇄신 공천이라 하고 비명은 비명 학살 공천이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숨겨진 진짜 공천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간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총선 한 국면이 넘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면, 바로 공천. 여야 모두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빨리 진행이 된 편이에요. 그래도 뭐 총선이 30일밖에 안 남았지만 보통은 막 후보 등록 3월 21일 직전까지도 공천하고 그러거든요. 자, 공천. 자,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야. 자, 보시면 민주당이 점수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죠? 2월 한 달 동안 이 공천 국면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오르면서 지금 오차범위 밖까지 좀 벌어진 추세가 나오는데 아직 총선 끝난 거 아닙니다. 그죠? 이제 다음 국면 정말 선거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일단 공천 국면에서 민주당이 점수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한 국면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어디 나가셔서 자, 이번 공천 이거야! 라고 딱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틀에 걸쳐서 여야 공천을 쫙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오늘은 민주당 공천, 더 시끄럽으니까 먼저 해볼게요. 자, 분명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술은 세부대의 쇄신 공천이 이루어졌다. 시스템 공천 했다. 그런데 더 유명해진 말들이 있잖아요. 비명 쪽에서 했던 말. 친명횡재, 비명횡사. 자, 이 공천 맞을까요? 이 공천이 맞을까요? 자, 제가 답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자,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존자는 누구고? 그죠? 탈락자는 누구고? 그 탈락한 자리에 들어온 새로운 유입해온 유입자는 누구냐? 이 세 가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생존자 보겠습니다. 생존자. 자, 생존자 중에 뭐 여러 의원들이 생존을 했지만 지도부 그리고 친명 핵심들 생존자 하는 과정 속에서 공천을 받았나 안 받았나 볼게요. 자, 공천이요. 단수 공천. 그냥 위에서 공천입니다 하는 공천이 있고 경선에서 당선되는 공천이 있죠. 일단 지도부와 친명계는 어떻게 공천을 받았느냐? 이재명 당대표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그죠? 홍익표 원내대표 서초을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마포을 정청래 최고위원 단수 공천 받았지요. 고민정 최고위원 서울 광진 단수 공천 받았고요. 서울 동대문 장경태 단수 공천, 서울 중랑 서영교 단수 공천, 인천 연수 박찬대 단수 공천, 부산 서운숙 단수 공천, 박정현 최고위원 단수 공천 아니라 경선이었는데 그 경선 현역 박영순 의원이 하위 퍼센트에 해당되자 탈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수공천. 요까지가 최고위원이에요. 지도부 전원 사실상 박정현 최고 빼고는 다 단수공천, 결과적으로는 단수공천 다 받은 거예요. 자, 경선도 안 했습니다. 천준호 비서실장 단수공천 서울, 시흥 조정식 사무총장 단수공천, 김윤덕 사무부총장 단수공천, 서울 동작 김병기 사무부총장 단수공천, 전북 익산 한병도 단수공천, 서울 강서 강선우 대변인 단수공천. 다 단수공천이에요. 서울 중랑 박홍근 민주연합 추진단장 단수공천, 친명 좌장 동주천 정성우 단수공천.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 친명계 다 단수공천. 친명 횡재 맞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자, 친명 쪽에서는요. 무슨 소리야? 단수공천이 친명만 있어? 고민정 친문 비명이잖아. 단수공천이잖아. 서울 구로을 문재인 대통령 복심 윤건영 단수공천. 서울 구로가 이인영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했던 비명 이인영 단수공천. 친노 핵심 이광재 분당에서 단수공천. 여기도 단수공천이잖아. 왜 친명만 단수공천 받은 것처럼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보면 친명이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비율로 보면 많이 살아남은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탈락자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총 정리를 해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말대로 쇄신, 물갈이가 많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계속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닌데 저희가 계산한 것만 거의 3분의 1이 이 지역구가 바뀐 거예요. 엄청나게 물갈이가 많이 된 편입니다. 자, 그러면 자, 누가 나갔고 그 자리에 누가 왔는지를 보면 친명횡재, 비명행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나간 사람 먼저 알아볼 건데요. 일단 공천 배제, 무슨 말이에요? 컷오프된 사람, 현역 의원입니다. 컷오프된 현역 의원. 서울 동작을 이수진, 서울 마포갑 노웅래, 서울 성북 기동민, 여긴 기소되면서 지금 컷오프 됐고, 인천 부평을 홍영표, 여기는 왜 컷오프 됐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어쨌든 컷오프 됐습니다. 경기 오산 안민석, 울산 북구 이상원, 그리고 충북 청주 정원 변재일. 이 중에서 친명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수진 의원 친명 의원이죠. 철험에.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 친명이죠. 변재일 의원 친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누가 들어왔느냐를 볼게요. 이 자리에. 자,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 자리에는 류삼영 전 총경이 공천을 받았는데 여기 영입 인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의 조직 개편에 반대하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맞섰던, 그리고 자,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 자리에는 역시 경찰 이지은, 여기도 영입 인사입니다. 서울 성북을 기동민 의원 자리에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역시 영입 인사입니다. 자, 홍영표 인천 부평을 자리에는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과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인데 여기 이동주 의원 친명 인사고요. 그다음에 박선원 여기 영입 인사죠. 네. 그다음에 안민석 경기 오산 자리에는 차지욱 카이스트 교수 여기 영입 인사입니다. 이상원 울산 북구 자리에는 윤종호 진보당. 이건 뭐냐? 여기 기억나십니까? 저기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같이 연합했잖아요. 그때 합의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합의문에 울산 북구를 양보하기로 했어요. 진보당이. 현역이 이상원 의원이 있는데 그래서 진보당에 지금 윤종호 후보가 여기서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윤종호 후보로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가 된 겁니다. 변재일 충북청원 여기 자리에는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 여기 박근혜 정부에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사고, 송재봉 전 행정관은 친명 인사고. 보면 영입은 뭐냐면 민주당 인재 영입위원장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 파란 잠퍼 입혀주고 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사, 친 이재명계와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빈 자리에 일단 컷오프된 자리에는 전부 다 영입 인사 혹은 친명 아니면 진보당 이렇게 지금 채워진 거예요. 사실은 컷오프된 인사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을의 서동용. 근데 이게 왜 컷오프 됐었냐면 논란이 됐었던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대선 때 배우자 그 수행 부실장을 했었던 권향엽 전 청와대 행정관이 단수 공천 받으면서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되면서 논란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권양엽 전 행정관이 나 그냥 경선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경선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일단 컷오프에서는 빼겠습니다. 네, 공천 컷오프 되기 전에 이미 나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죠?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김진표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 박병석 전 의장, 우상호, 김민기, 오영환, 이탄희, 최종윤, 호승성국, 황운하, 소병철, 인재근 불출마했습니다. 안 나오겠다고. 뭐 이유야 다양하지만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 요 중에서 안 나온 사람 중에 친명 누가 보이십니까? 황운하 보이네요. 그죠? 그 외에는 뚜렷하게 친명이라고 붙일 정도로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보입니다. 주로 비명 아니면 색채가 없는 사람들이 많네요. 자, 탈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미 그 전에 반발해서 컷오프 되기 전에 내가 왜 하위냐 하고 탈당한 사람. 김용주, 뭐 박영순, 설훈, 나 경선도 안 해. 탈당한 사람. 그 전에 이렇게 될 거야. 민주당은 분명히 이재명 사천으로 나 공천 안 줄 것 같아 라고 해서 나간 사람들이 이상민, 이원우, 조홍천, 김종민. 이 원칙과 상식. 이상민 국민의힘 같고 여기 이제 국민의힘 같고 탈당한 사람들 있죠. 여기는 100% 비명이죠. 그죠? 친명이 뭐 탈당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볼게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 대표적인 쪽 이탄희 여기 봤더니 박성민 청년비서관, 이현욱 전 GH 사장, 이현주 전 의원. 제가 여기를 뽑은 이유는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오는 인사는 여기 영입이죠. 뭐 여기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비판 많이 했던. 그리고나 아니면 여긴 찐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아주 각별했던 찐명 후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선에. 소병철 의원 자리에 둔 경선이 붙었는데 여기 김문수 특보 당대표 특보가 또 이재명 대표와 각별한 찐명이죠. 자, 인재근 서울 도봉갑 의원 자리에는 안규령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가 잘생겼다고 했던 여기도 영입 인사입니다. 그죠? 박용순 의원 탈당한 지역에는 박정현 최고위원이 공천 받았습니다. 친명이죠. 이상민 의원 탈당하니까 여기 황정아라고 전 천문연구원 박사 여기는 영입 인사입니다. 조홍천 의원 자리에는 친명 지금 최민희 의원이 공천을 받았죠. 그러니까 불출마나 탈당한 사람들은 주로 비명이나 중립 쪽이 많고 여기 뭐 다 비명이고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은 주로 친명 영입 인사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아예 내보내거나 나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선입니다. 자, 지금 경선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현역 의원들 쫙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표적인 친문 혹은 비명 인사들이죠. 이 중에서 여기 한 명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만 지금 친명으로 분류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비명이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선 경쟁했던 문재인 홍보수석, 문재인 행안부 장관, 여기 이낙연계, 여기 비명 최고위원 했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비명, 여기 이낙연계, 여기 문재인 문화부 장관, 여기는 비명 원내대표. 네. 비명 인사들, 여기 이제 다 경선 갔습니다. 경선 갔어요. 자, 그럼 거기에 누가 붙었느냐? 자, 경선에서 이기려면 어떤 인물들이에요? 주로 센 사람이 가야 되죠. 주로 친명 인사들이 갑니다. 이승훈 변호사와 정봉주 전 의원이 경선 붙었어요. 둘 다 친명. 이승훈 변호사 경선 결과 탈락. 현재까지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 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윤영찬 의원. 서대문갑에서 준비하던 이수진 비례대표가 바로 날아간 지 얼마 되자마자 경선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수진 대표 이겼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친명 비례대표입니다. 그죠? 자, 전해철 여기 지금 경선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친명 양문석 전 방통위원과 경선 붙어 있습니다. 양기대 의원 탈락할 뻔했다가 김남희 전 혁신위원 영입인사와 붙어 있는데 여기도 친명으로 분류가 되죠. 자, 송갑석 여기는 조인철 전 광주부시장 여기도 친명 인사로 분류됩니다.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이용빈 여기는 왜 논란이 됐냐? 대장동 이재명 대표 변호사 했었던 박준택 변호사가 당대표 특보인데 경선했는데요. 이겼습니다. 박준택 후보가 여기 지금 후보가 된 거예요. 자, 서울 은평구 광병은 여기 시끌시끌했죠. 홍익표 고민정 최고위원이 반대도 했는데 왜? 갑자기 강원도당 하던 김우영 친명 후보가 날라와가지고 여기 붙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습니다. 경선에서 이겼어요. 신동근 인천 서병 여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둘이 경선 붙어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실 차장 비례대표 허숙정 대표적인 친명 인사입니다. 전해숙 서울 광진갑 여기에 이정헌 전 JTBC 앵커 맞붙었는데 대표적인 친명 인사죠. 누가 이겼습니까? 이정헌 앵커가 이겼습니다. 경선 끝났어요. 도종환 청북 청주 흥덕 여기도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표적인 친명 인사 경선 붙어 있고요. 박강원 경기수 여기는 원내대표까지 지냈는데 친명 김준혁 한신대 교수와 붙어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두 가지죠. 하나, 이게 상당수가요. 하위, 평가에서 하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봤더니 하위 10%는 경선 붙이면 30% 점수 깎고 시작하는 거예요. 20%이면 20% 감점 깎고 시작하고 하위 10% 누구예요? 본인이 밝혔어요. 박용진, 여기 탈락한 윤영찬. 스스로들 이제 내가 하위 10%에 포함됐다라고 했던 사람들 떨어진 거예요. 왜? 감점이 받으니까 워낙 크니까. 그래서 아니 왜 비명만 이렇게 하위 10%야? 논란이 있었던 거죠. 박용진 의원 내가 뭘 잘못했냐? 나 맨날 의정 대상 받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의정활동 내가 왜 하위 10%야? 논란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경선이
어떻게 돼요? 당원 50%, 일반 지역 주민 50%인데, 일반 시민 50%인데, 당원이 워낙 세니까 여기서 압도적으로 다 친명만 밀어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개딸이나 이 강성 지지층.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워낙 높게 받아버리니까 다 뒤집는 겁니다. 현역을 다 이기는 거예요. 친명들이. 같이 경선 붙여도 다 현역이 되는 국민의힘과는 정반대의 지금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 생존자 봤더니 지도부와 친명계는 대부분 생존을 했더라. 자, 탈락자 봤더니 탈락자들 봤더니 주로 누구예요? 비명이더라. 아니면 중립이거나 어쨌든 친명은 잘 없더라. 그래서 유입자가 누군가 봤더니 주로 두 개의 분류더라. 친명 아니면 영입 후보. 근데 영입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영입했으니까 친명 아니냐? 자, 이게 이제 이번 공천 결과예요. 자, 친명들이요. 반박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뭐냐? 친명들. 자, 4년 전에 안 그랬나? 4년 전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친문이 주인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여기 이인영, 이낙연 서 있네요. 그죠? 4년 전 총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친문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친문 다 살아남았다. 무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어. 누구로? 이재명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당연히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 현재 세력에 있어서는 뒤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자, 지난 대선 후보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지금 당대표 누굽니까? 이재명.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 윤영찬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친문.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 집을 깨끗하지 않게 더럽게 쓰고는 내 집이라고 우긴다. 집주인이 집을 내줘서는 안 된다. 집을 지켜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세입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이재명. 집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친문. 그랬더니 친명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여기가 주인인데 여기를 세입자라고 그러고 지네들이 민주당의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이미 민주당은 넘어갔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집주인이야 라고 외치는 꼴인 겁니다. 지금 친문이나 비명 쪽에서는. 그러니까 친문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 4년 전에 친문 의원들이 대거 당선 많이 됐잖아요. 180석 가져갔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물갈이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주로 180석 누가 많아요? 친문, 비명이 많았어요. 왜냐면 4년 전에 이들이 공천했으니까. 이들 물갈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문과 비명이 많이 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왜냐면 워낙 현역수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친문이 대다수니까. 많이 물갈이 하다 보면 여기서 많이 물갈이가 되겠지라는 게 친명 쪽의 얘기입니다. 속내예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왜 지지율은 떨어지느냐? 자, 이 결과보다 과정이 문제인데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1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친명도 희생을 해야지. 친명 핵심, 지도부 핵심 중에 불출마하거나 물러난 사람이 있냐? 단 한 명도 생각나는 사람이 잘 없는 거죠. 친명이라고 해도 약간 떨어져 있는 친명들은 아까 뭐 안민석, 변재일 같은 친명들은 뭐 컷오프 되기도 하지만 정말 이 사람 딱 봤을 때 친명 대표주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힘의 장제원 같은 불출마한 큰 의원이 지금 상징적인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어떻게 너무 친명만 살리고 비명은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기준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고무줄이라는 거예요. 그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 속내라고 한다면 명분인데 보세요. 세대 교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재명 대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세대 교체 쇄신. 그럼 이 사람들 경선 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올드보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을 공천관리위원장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는 것도 뭐냐는 거예요. 두 사람 똑같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것 같은데. 자, 운동권 청산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주고 또 이 사람은 안 준 건 뭐냐는 거예요. 둘 다 운동권인데. 그죠? 자, 또 기소돼서 똑같은 건으로 정치자금 혐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공천받고 경선으로 공천받았지만 이 사람 컷오프 됐어요. 심지어 같은 건이에요. 라임 건으로.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로 이어지는 거냐? 이 사천. 이재명 사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은 이재명으로 넘어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천 칼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주로 여당에서 벌어지는 거지만 대통령도, 심지어 힘이 강력한 대통령도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면 반발하는 게 국민들 감정인데 너무 이재명 대표가 사천을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라는 지금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자기 사람이 많이 들어간 걸로 공천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어쨌든 총선이 끝나면 이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재명 후보와 친한 사람이 어쨌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성공 여부의 가장 핵심은, 이번 총선의 핵심은 요들 날리고 들어온 이런 영입 인사들 있죠. 자, 국민들은 잘 모르는 이런 영입 인사들이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느냐. 이들이 많이 살아 돌아올 수 있으면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죠? 자, 이재명 대표로서는 공천도 내 사람 많이 집어넣어서 이재명 당 만들었고, 여기에 총선 승리까지 이끌어내면 이재명 대표 성공입니다. 완벽한 성공이에요. 근데 만약에 공천은 자기 사람으로 많이 위주로 했는데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들 본인이 영입한 인사들이 실패한다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임종석 공천 안 주고 누구 줬어요? 전현희 줬잖아요. 전현희 전 위원장. 임종석 때 될 것 같았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떨어진다면 다 공천 잘못한 책임을 여기다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무조건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숙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자, 민주당 공천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경선 좀 남았지만 어쨌건 큰 흐름에서 여기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요, 국민의힘 공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